학교 폭력이 있었을 때 정 변호사는 아들이 저지른 학교 폭력을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당시 현직 검사였지만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전학을 가지 않아도 되게 해달라는 소송이었죠.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학교 폭력 논란에 휘말려도 법 기술을 이용해 자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학교폭력 상담사 김성민 씨는 최근 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등학생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둘이서 약간 갈등이 생겼었던 사안이었어요. 건드린다거나.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추가적인 증거 자료라든가 내용 증명에 대해서 제대로 된 증거가 없다면 거기에 대한 명예훼손이다라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던 신고 학생 측은 겁을 먹고 이사를 선택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이 소송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지는 소송을 통해 생활기록부의 학폭 기록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이력이 남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셨던 거예요. 행정소송 심판을 거치게 됐었던 상황이었고 같은 중학교에 갔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처분은 크게 3단계입니다. 학교 자체 조사를 시작으로 교육청 심의를 거친 뒤 처분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학생들 사이의 일이라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점을 공략하듯 변호사들을 통해 단계별 맞춤 전략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학교 조사에서는 자신도 피해자라면서 맞신고를 하고 교육청 처분이 나오면 행정심판과 소송까지 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한 1, 2년 정도를. 이 모든 과정은 비용과 시간에 따라 누군가에겐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가해자는 시간을 벌며 미래를 준비할 동안 피해자는 오히려 고통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제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 같고요. 제대로 된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탓을 나한테 돌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JTBC 김필준입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처럼 소송으로 징계를 취소하거나 늦추려는 사례가 늘면서 아예 이런 사건을 전담하는 시장까지 생겨났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정작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기도 합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학교 폭력을 전문으로 내세운 법무법인의 광고입니다. 판사와 경찰, 심지어 교사 출신 변호사도 있다고 소개합니다. 가해 학생이 받은 징계를 취소시킨 사례도 줄줄이 나열합니다. 아예 학교 폭력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도 점점 늘면서 하나의 법률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몰린 학생의 억울함을 풀어준다고 하지만 문제는 진학을 위해 징계를 지연하는 방법으로 소송이 악용된다는 겁니다. 담당 변호사를 바꾸거나 재판 일정을 늦추면서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징계를 결정한 교육청의 학교폭력위원회를 상대로 소송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기도 합니다. 법원이 특별히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여기서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대로 통지도 되지도 않고. 또 가해자의 소송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징계가 취소되면 되레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징계를 받아 2년간 소송을 하고 헌법소원까지 간 사례도 있습니다. 사과를 시키고 강제로 반을 바꾸는 게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모두 정당한 조치라고 결정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2017년 중학교 1학년이던 A군은 같은 반 학생을 때려 서면 사과와 피해 학생 접촉 금지, 그리고 학급 교체 처분을 받았습니다. A군은 폭력을 부인하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했습니다. 1년가량 걸려 1심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A군 측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법원이 학교 처분을 확정할 때까지 소송에만 2년이 걸렸습니다. A군 측은 1심에서 진 뒤 헌법 소원도 냈습니다. 사과 조치는 양심의 자유를, 피해 학생 접촉 금지와 학급 교체는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5년이 지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가해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사과를 강제하거나 강요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교우관계 회복을 위해서 마련된 특별한 교육적 조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 피해 학생 접촉을 금지하는 것과 학급을 교체하는 처분도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제대로 징계가 내려져도 가해 학생들은 소송이라는 방패를 들이댑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해놓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할 때는 발뺌하기도 합니다. 소송에서 가해 학생이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일단 징계부터 늦추려 하는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2017년 중학교 1학년이던 A군은 같은 반 학생의 급소를 발로 찼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 낸 첫 진술서에서 폭행을 인정했고 피해 학생에게 미안하다는 사과 문자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징계를 받자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나섰습니다.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선생님의 강요로 인정하는 진술서를 썼다며 폭행을 부인한 겁니다. 1심과 2심, 대법원 판결까지 2년이 걸렸고 그동안 징계는 늦춰졌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징계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기한 행정소송은 325건입니다. 이 가운데 가해자가 이긴 건 57건, 전체 비율로 따지면 17.5%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억울함을 벗으려기보다는 징계 집행을 늦추기 위해 일단 소송부터 제기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상급 학교를 진학할 때 불이익을 피하려 한다는 겁니다. 피해 학생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좌절감을 되게 많이 느껴요. 어른들에 대한 불신도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JTBC 여도현입니다.